남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래서 같이 그만두고 해외로 가자. 너무나 안정적인 철밥통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공무원보다는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안정적인 철밥통 공무원을 그만뒀다가 아니고 그냥 나에게 맞지 않은 일 하나를 그만뒀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니까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네. 또 오랜 시간 동안 다녔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 자료로는 8년 동안 30 개국 72개 도시. 네네. 네,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 해 겨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그때 공무원을 했었죠. 지방직 공무원을 했었는데 남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래서 같이 그만두고 해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냥 그 한국에 갇혀 있었는데, 그게 풀리자마자 남편도 그냥 저희가 약간 해외살이가 약간 꿈이 있었던 거죠. 늘 약간 해외살이가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남편도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니까 그만두고 같이 이렇게 해외로 나갔거든요. 근데 해외에 사니까 이제 뭐 해외에 많이 자연적으로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0개국 72도시를 여행을 했고, 그중에 4도시에는 이제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거는 '야 우리 같이 공무원 그만뒀으니까 그 여행이나 한번 해 보자.' 그런 목적이었어요?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뭔가 거리도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는 세계 여행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막 30개국 70도시를 막 돌다 이게 아니었고, 저희는 애초에 그 처음에 간 곳이 아일랜드였는데요. 그때 애초에 그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였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지에서.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거기서 이제 뭐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도 좀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양을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스가 아일랜드 갔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가 이제 또 말레이시아 페낭 갔다가 폴란드에 살면서 유럽 여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갔는데 세계 여행 막 배낭여행식이 아니고 늘 어딘가에 체류를 하면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식이었어요. 현지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뭐 비용을 벌고.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그게 좋은 일자리는 아닐 거잖아요. 힘든 일일 텐데 그런 일을 해 가면서 '아 그래도 공무원이 좋았다.' 뭐 이런 거나 뭐 또 이제 어쨌거나 좀 신분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공무원보다는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너무 컸고, 그리고 일단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카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커피 만들고 막 그 아이스크림 풀고 이랬고, 남편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감자튀김 막 튀기고 그랬대요. 그때 일단 그 생활이 너무 고돼 가지고 막 공무원 그만둔 거 후에 이런 생각을 할 약간 여유도 없었거니와, 그때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막 진짜 막 학원 다니면서 막 타투샵 막 차릴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대만에서 온 친구는 몇 년 동안 계속 그 아일랜드에 머물면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나이가 저희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원을 준비하고 또 다른 해외에 갈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일본에서 온 친구는 뭐 영국에서 이제 간호사 하겠다고 막 그렇게 와 가지고 되게 모험과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해외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내가 공무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무원 그만둔 것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안정적인 철밥통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런 약간 삶의 모양을 보니까 이제 저는 안정적인 철밥통 공무원을 그만뒀다가 아니고 그냥 나에게 맞지 않은 일 하나를 그만뒀다.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지게 될 수 있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그런 거는 점점 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정해진 딱 길이 있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회잖아요. 또 단일 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시면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일도 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일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하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 내가 공무원이라는 거를 진짜 뭐 그만둔 게 엄청나게 큰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그냥 그만둔 거구나.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오히려 그렇게 더. 그러면은 그 해외에서 엄청나게 뭐 다양한 일들을 해 보셨는데 그 해 보신 그 다양한 경험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됐나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뭐 블로그나 이런 부자님들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천직을 찾으셨나요?"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글을 쓰게 된 시작이 이 해외로 도망친 철없는 신혼부부를 책을 내게 된 게 그 해외 생활 덕분인데, 그래서 이걸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얼추 그렇게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에세이랑 여행기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갇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새로운 글 장르에 도전을 해볼 그 마음이 오히려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남편이 "소설을 한번 써 보라." 해 가지고 그냥 또 다른 모험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글을 쓰는데 이런 많은 해외 경험들이 소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천직을 찾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었으니까, 약간 순서롭고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이거 물어봐야겠다 싶었던 게 이 기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뭐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냥 글 자체도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니까 사실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또 다른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작가님 뭐 책 읽으면서 당연히 그 이전의 책도 한번 살펴보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삶의 그 궤적들을 다 콘텐츠화를 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또 어떤 생각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좋아하는 일을 찾겠다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는 영상을 받고 막 서울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강연도 들었고, 좋아하는 일 찾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강연에 갔을 때 그분께서, 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은 일상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휴대폰 갤러리를 보시면은 사진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대부분이 있을 거다 해서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뭐가. 그냥 다 똑같이 막 카페 사진, 그냥 뭐 길거리 산책하는 사진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니까 "근데 이거 그냥 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다. 이거를 그냥 글로 써라. 본인의 생각을 글로 써라. 쓰다 보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블로그를 했는데, 그게 블로그가 계속 그냥 기록으로 이어졌어요. 블로그를 처음 쓸 때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되게 조금 좀 빨라지고 해 가지고 또 재밌고 이래 가지고 계속 쓰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 기록을 할 때 뭐 아일랜드 D 플러스 며칠, 호주 D 플러스 며칠, 말레이시아 D 플러스 며칠 이렇게 해서 거의 진짜 매일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일상을 쓰면서 정보성도 물론 올렸지만, 제 막 감정이나 이런 거 힘든 거 이런 거를 막 쓰면서 오히려 막 독자님들한테, 이웃님들이랑 그 소통하면서 되게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록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약간 일상 감정을 약간 풀어놓는 창구이기도 했고, 위로를 받는 창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첫 번째 여행기를 내고 나서는 정말 제가 그 기록을 안 했다면 이 책을 절대 쓸 수가 없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 되게 깨달아서, 그리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더 열심히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다 똑같겠지만 내 글을 사실 잘 읽지도 않고 댓글 같은 건 더 없고 뭐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지쳐 가지고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의 뭔가 슬럼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그 강사님 말대로 뭐 내 사진첩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뭐 일단 써 보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생기더라고. 혹시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근데 되게 약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저도 이 블로그를 되게 처음에 이번 출판사 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블로그가 되게 크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블로그는 저희 일기장이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글을 쓰는 곳, 글을 정리하는 곳,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너무 막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고 되게 뭐 하트를 많이 받아야 되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고 막 어그로를 막 제목에 끌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상업 블로그로서의 목적이 없으시다면 그냥 기록은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는 요즘에 그렇게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막 화력이 큰 막 퍼지는 그런
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일상 기록용으로 쓰시다가 본인이 이런 책을 쓰신다 이런 목적이 있으시면은 글을 조금 더 정리를 하시고 그럴 때는 이제 브런치 스토리로 이제 목차 정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계속 그런 거에 뭐 관심도나 조회수나 하트나 뭐 댓글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블로그를 못 썼을 거예요. 조회수 진짜 안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도 막 결혼 일상 뭐 이런 거, 여행기 이런 거만 좀 잘 나오지 제 생각 이런 거 쓰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뭐 궁극적으로 뭐 원하는 바가 블로그나 브런치 아니라 일상 기록으로 원하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쓰는 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약간 상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님들이 되게 제 블로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5년, 6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 되게 재밌다고 그런 막 뭔가 목적성이 없으니까 더 약간 일기같이 잘 읽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를 할 때 뭐 조회수, 좋아요, 뭐 댓글, 그리고 방문자 수 이런 것들 되게 연연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뭐 협찬이라든지 네이버의 그 애드포스트 뭐 그런 광고 수익을 이제 기대하고 '내가 뭔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작가님께 그런 분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대체 "뭘 위해서 블로그를 하세요?"라고 물으면은 작가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뭘 위해서? 저는 그냥 블로그 기록하는 게 일상이라서 그러니까 일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 수기로 뭘 쓰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에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곳, 그 일기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상업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한참 고민을 할 때 "다희야 너 블로그가 괜찮으니까 그거를 좀 상업화해 봐. 너 이거 협찬 좀 많이 받고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그거는 내 블로그는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의 그 목적이 다 다른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전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그냥 일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약간 시작을 하시는 분들과 쪼끔 길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